예, 그래서 실종 선고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선택을 잠깐 내가 아까 질문 잘 하셨는데 내가 요걸 한다는 거 잠깐 까먹은 것 같은데 요까지 그럼 다시 책을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동조 단서와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1항과 2항. 1항 단서와 동조 2항. 얘가 예외가 두 개잖아요. 예외 두 개. 그 선택적 관계다. 선택적 관계.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아까 본 대로 갑이 상속인 병이 A한테 팔았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갑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얘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돌려달라고 그러고 얘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29조 2항. 그죠?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29조 1항. 그죠? 1항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선이면 청구를 못 해요. 선이면 29조 1항에서 그러니까 A가 악이냐 선이냐 해서 선이면 얘가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돌려달라고 못하고 A가 돌려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고 악이면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9조 1항에서 항상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악일 때 이때가 요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실종 선고를 취소받은 실종자, 갑이죠? 전득자가 A예요. 전득자, A. A를 전득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한 반환 청구, 29조랑 단서. 그 다음에 직접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전득자에 대한 29조랑 단서 요구하고, 그죠? A죠, A. 그 다음에 직접 수익자는 병이죠,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 둘 중에 하나.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 해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요것도 그러면 쌍방이 선이다. 그러면 29조 1항 단서에서 전득자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때는 29조 2항에서 직접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 청구만 할 수 있다. 그죠? 여기가 선이면 여기 안에 그림이 다 있죠. 그죠? A가 선이라서 돌려달라고 못하고 악일 땐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얘한테는 선악 관계없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선택이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시고 예, 됐어요. 그래서 실종선고는 그나마 좀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한 거에서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현재까지. 예, 이 정도. 근데 이거 막 학설 7, 8개 하면요. 저 공부할 때도 머리 지나가지고 못했어요. 야,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뭐 하나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딱 판례가 없으니까 조문만, 법만 하는 거예요. 법만. 예, 됐어요. 그렇게 여기는 요거는 다 민소법. 요건 민소법까지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와서 들으면 돼요. 이제 학교에서 민소법이 한 학기, 그러면 아니면 여름방학 같은 때 여러분들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법인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그럼 뭐를 했느냐. 지금까지 이제 권리능력 파트에서요. 권리능력자는 첫째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을 하는 거야. 법인. 법은 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이에요. 법이 만든 사람. 사람인자는 대충 알죠? 법자도 법인.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그러니까 삼성, 현대 그런 거 생각합니다. 삼성회사, 현대회사 이런 법인. 그죠? 법인. 그래서 법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이란 말 그대로 법률이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란 회사인데 회사. 법률에 의해서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이 만든 사람. 그죠? 법률이 만든 사람. 그죠? 우리는 그냥 사람, 자연인.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근데 사단법인이란 무엇이냐? 사단법인. 이건 법이 만든 사람인데 요거 앞잡다서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를 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죠? 관념적이라는 건 말 알죠?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는 건 없고. 그죠? 사람의 단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이거 사람들을 구성원이라고 그래. 사단. 사람의 단체, 사람을 구성원. 현대회사 보면 그죠? 이재용부터 사람들 쫙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구성원. 근데 그걸 단체를 모아서 법인이라는 거예요. 단체. 개념이 달라요. 그죠? 이렇게.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하고 삼성은 별개 사람이에요. 별개 사람. 알았죠? 별개 사람. 그 다음에 요건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 요건 사람의 단체. 확인 쉽죠?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 단체는 재단법인. 그러니까 누가 500억,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최경주 같은 사람이 돈 100억을 내놓고 100억으로 재단이라는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거기서 누구 자산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기부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단법인이란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요, 재산. 그죠? 재산의 집합의 법인격.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재산 자체를. 그죠? 개념을 알겠죠?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법인으로 만든 거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단체를 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법인제도의 목적, 그 다음에 사단, 재단, 권리능력, 법률, 부여한 데는 법률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체 몇만 명 되잖아요. 그걸 한 사람으로 보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거래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단체와 개인의 책임의 분리. 그러니까 이재용하고 삼성은 별개예요. 그죠? 삼성은 삼성대로 책임을 지고 이재용은 이재용대로 책임진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과 단체의 분리, 책임의 분리. 알았죠? 그래서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그래서 간단히 이해만 하면 넘어가고 법인격 부인 나오는데, 법인격 부인은요, 이거는 뒤에 가서, 그러니까 민소법이나 민사소송법이요. 상법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민법에서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리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요건 생략, 법인격 부인, 법인격 남용, 형해와 벌써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몰라도 된다. 민법, 민사소송법 가서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실력이 쌓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의 설립.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법인이에요. 법인. 아까 부재자와 실종 선고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구색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걸 알아야 상법 가서 회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법이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하고,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럼 노트를 가봅시다. 법인에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법률. 법인 중요. 그죠? 그죠? 법인은 법률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 그리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의 근거에서 발기인 조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모임. 당연히 법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람 없이 법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연인들이 ABC 3명이 모였다. 예컨대. 그래서 ABC 3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예컨대 학교법인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 단체를 만들려면 학교법인 만들기 위해서 야, ABC가 모여서 야, 우리 학교법인 하나 설립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발기인 조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까먹어도 돼요. 이거는 상법 가서 하면 되니까. 그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은 그 법인의 내부적으로, 법인의 내부적, 이렇게 규약이야, 규약. 그러니까, A를 사장으로 뽑고, B는 이사를 하고, C는 감사하고, 이사 감사하는 건 대충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하고, 회사는 뭐를 위해서 설립하고, 그 다음에 돈을 꿀 때는 이사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법인을 운영하자. 그죠? 법인 운영.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운영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정관이에요, 정관. 그래서, 정관해서 여러분들, 아직 실무 같은 걸 못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록형 가면은 정관이 딱 주어지고 그래요. 그럼 거기 안에
정관 1조, 뭐 누구누구는, 우리는 학교 법인을 설립한다. 2조, 뭐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사장으로. 2조, 3조, 뭐. 해가지고 이제 쭉 써놓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자 하는 게, 그죠? 돈을 꿀 때는 이사회 결의를 얻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요. 설립 등기.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전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아직 법인이 아닐 삐자, 낫이죠, 낫법인. 법인이 아니에요. 그죠? 등기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법인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등기를 드디어 했어요. 설립 등기를 했다? 그러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법률이 있고 정관 작성에서 설립 등기 전까지가, 여기까지가 법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법인. 아닐 삐자, 낫법인. 그죠? 낫법인이고, 여기 등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법인. 그죠? 예, 요 정도 이해되죠? 법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법률을, 저기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이 모임이 있어야 된다.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내부 규칙을 만든다. 그죠? 내부 규칙. 그게 뭐라고요? 정관. 그 정관에 의해서, 여기서 그런 다음에, 구청 가서 허가를 받아요. 구청. 관할청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등기 가서 하면은 설립등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법인이 되는 거예요. 설립등기는 따라서, 요걸 좀, 내일 좀 한번 보여줘야겠구나. 이제 등기라는 게 2개 나왔죠. 등기. 무슨 등기가 있었어요? 첫날에 때.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등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등기.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했지만, 갑구란에 뭐 그래서 홍길동 뭐 처음에 갑 보존 등기, 그죠? 김갑동 보존 등기를 하고, 얘가 을한테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등기 첫날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동산 등기. 그래, 법인만 등기하는 게 뭐예요? 법인의 설립 등기. 내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법인의 설립 등기.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이 저렇게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 그 다음 법률, 정관, 설립 등기. 항상 그 3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법인은. 알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논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위주로 하느냐. 법인은 대표기관,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은 머릿속에 있는 거 행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하겠어요? 이재용 대표, 사장이 가서 하잖아요, 사장이. 그죠? 그럼 사장이 돈을 꾸고 그러면은 누가 돈을 갚아야 되냐면 법인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처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는 거하고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비법인은 낫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낫법인이 책임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식이라는 이 3가지 주제가 거의 시험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책을 여러분들 일반 교수님 교과서 보면 이 법인 책 페이지만 한 100페이지 돼요. 막. 근데 다 필요 없어,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요 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죠? 이 주제에 이렇게 3가지가 잘 나온다는 뜻이야. 3가지가 잘 나온다. 그럼 지금 아직 추상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제 줄만 쳐놓는 거야. 저거 3개 위주로 하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시 계속, 여기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여백이 조금 있죠? 거기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리라는 제도. 어저께 대리라는 제도 했잖아요. 대리. 그죠? 대리. 그죠? 대리는 어떻게 됐냐면, 갑이 있고, 본인이라고 그랬죠. 본인. 그래서 을이 있고, 얘가 대리인이고, 병이 있고, 그죠? 얘는 상대방.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갑이 대리권을 준다고 그랬죠. 대리권. 야, 내 대신 땅 좀 사줘. 그죠? 내가 내 대신 땅 살 권한을 줄게. 그래, 대리권을 준다고 그랬죠. 대리권. 그래서 어저께 대리권을 준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난 갑의 대리인 이을동이다. 이을동.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병과 매매 같은 걸 하면, 이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냐면, 3번 대리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리행위를 했다. 그래서 매매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을 대 병이 됐어요? 갑 대 병이 됐어요? 갑 대 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한 걸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됐고, 얘네들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또, 만일 갑 대리 을 해서, 여기서, 소비 대차. 소비 대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야, 을이, 갑이 을 보고, 야, 돈 좀 꿔와.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병한테 은행이라고 하고, 1억을 꿨어요. 누구 명의로? 갑 대리 을 명의로 돈을 꿨어요. 그럼 돈은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돼요? 갑이 갚아야 돼요? 갑이 갚아야죠. 그죠? 항상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된다? 갑 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갑 대 병이 하여튼 무슨 계약이든, 그죠? 우리가 항상 세 개라고 했죠.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그죠? 이렇게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계약에, 그거를 당사자라고 그러죠.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얘가 샀으면 돈도 갑이 내야 되고, 을이 갑형한테 돈을 꿨으면 꾼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는? 갑이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리를 대표에 그대로 준용을 해요. 준용이라는 건 뭐죠? 준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죠. 준해서 적용. 그죠? 준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리하고 대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갑법인이 있고, 그죠? 삼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예컨대 삼성 주식회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을이 대표예요. 이재용이라고 하고, 대표. 사장이 병은행 가서 병한테, 이것도 상대방이죠? 매매를 똑같이 해보세요. 매매를 하거나 돈을 꿨어요. 소비대차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여러분들 알아먹어야 돼요. 소비대차는 돈을 꿨구나. 이렇게 돈을 꿨다. 매매는 샀다, 팔았다. 그죠?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 돈 꿨다, 갚았다. 뭐 이렇게 하고 쓰는 건 어떻게 해요? 자꾸 법률 용어로. 그죠? 매매, 소비대차. 그 다음에 월세 났다, 임대차. 하여튼 일단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 그렇죠? 증여계약.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시키는 계약은 위임계약. 지금 한 5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쭉 정리하겠지만은 이렇게 누적돼야지 그 기억이 오래 가요. 안 그러고 그냥 달달달 외우면 무조건 다 까먹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적되게. 그러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갑법인이 을 대표한테, 그죠? 이거는 관념적이지만 똑같아요. 대표권을 주고 얘도 어떻게 하냐면 갑법인, 즉 갑 삼성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법인의 대표라는 걸 해죠. 따라서 세 번째 대표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표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계약 당사자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법인하고 병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갑 법인하고 누가 병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계약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그래서 매매라고 그러면 얘가 뭐 샀다고 그러면 매수인, 매도인. 그러면 여기 병이 뭐 하겠어요? 갑법인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지 을 대표한테 돈 달라고 못해요. 여기도 병이 대리면 갑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지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을은 안 돼요. 을은 이렇게 병과 계약 당사자가 안 돼요. 아주 센 기초예요. 얘는 무조건 계약 당사자가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야, 난 대리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을은 직접 당사자가 안 돼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만 되지 을이 계약 당사자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럼 을이 계약 당사자 될 수 있냐 그러면 혹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법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예요. 그죠? 안 돼요. 누구만 갑법인. 그래서 병은 갑한테 매도이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돈을 꿔줬으면 얘한테 갑법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대리 우리가 간단히 했잖아요. 간단히. 그 구조를 알아야 법인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다. 그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법인이 책임지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얘가 돈을 갚으려면은 을이 대표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을 대표 행위가 갑법인, 을 대표 행위에 대해서 갑법인이
갑법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갑법인이 책임. 갑법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무 대표행위나 갑법인이 책임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표기관, 대표 사장의 행위가 법인이 책임지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조건이 구비돼야 책임지지 아무거나 다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서 의리 가서 저 병이랑 해가지고 짜고선 몇 억을 꿨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 대표권도 안 줬는데 그러면 책임 안 지겠죠. 그러려니까 여기서 그 을 대표행위에 대해서 갑법인이 책임이라는 것은 돈을 갚는 거죠. 돈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갚는다. 갚을 채무. 그죠? 가 있으려면은 대표 행위에 대해서 갑법인이 책임지기 위한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그죠?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알겠죠? 어떤 거지? 대표 대리. 아, 이렇게 삼면관계. 여기도 똑같구나. 이렇게. 그죠? 요건도 똑같구나. 대리권, 갑대리인을 대리행. 여기도 대표권, 갑법인 대표를 대표행위. 하나를 알면 두 개를 할 수가 있죠. 1타 2피. 1타 2피. 그래서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돈 갚을 채무, 즉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책임을 지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그래서 법인은 여기서부터 법률이 있어야 되고, 발기인조합, 정관, 허가,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가장 총론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이제 책을 가봅시다, 그럼. 됐죠? 여기 다 썼어요? 여기까지? 썼죠? 그래서.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법인의 설립. 그러면은 법인 설립의 준칙.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법인이니까 말 그대로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영리라는 게 뭐예요? 영리는 돈 버는 거. 그죠? 이윤을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리. 그러니까 비영리는 돈 버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항상 비는 아닐 비자예요. 그죠? 영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다 어디서 규정을 하냐면 돈 버는 거는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상 법인은 다 영리법인이에요. 상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인은 다 영리.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또 상법의 법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둘째,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은 다 돈 벌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상법상 법인은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민법상 법인은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비영리.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아예 조문에 돼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 그래서 그런 게 뭐 있어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획, 기술과 예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이게 비영리자. 아닐 삐자. 그죠? 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아까 본 대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 등기. 법인은 주된 사무소에서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는 무슨 법인? 비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 그래서 민법은 법인의 성립에서 법정주의. 법정주의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법률의 규정. 법정. 그죠? 법률의 규정. 그 별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으로서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 어디 있었어요? 여기. 몇 조요? 여기 32조. 그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를 요한다. 그죠? 이렇게. 허가와 설립 등기. 어디 다 있어요. 조문에 다 있잖아요. 그죠? 31조.
그래서 설립 등기 시 법인이 성립되고 등기 전에는 법인이 아니다. 안일비자라고 그랬잖아요. 안일비. 그러니까 비법인. 낫법인. 됐죠? 다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비영리,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되고, 사람의 단체,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설립.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설립 요건,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비영리해야 돼요. 목적이 비영리.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이익 추구와 이익 분배가 없는 사업을 말해요. 요 정도. 그냥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리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만 하고 밑에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설립행위.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이에요. 아까 법인을 만들려는 사람 A, B, C 3명이 모아서 내부 규칙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관 작성이고 설립행위잖아요. 그게 설립행위.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의 작성행위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 규칙이죠. 규칙, 내부적 규약,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뭐예요?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김갑동 쓰고 딱 도장 찍는 거. 이게 날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명이고. 그죠? 이름 쓰고 날인 딱 도장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관 작성한 다음에 A, B, C 해가지고 3명 다 도장을 딱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인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안 봐도 되고요. 이 판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요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아까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 그래서 설립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해줘도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재량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마음대로. 주무관청이 딱 보고 쟤네들 잘 법인 요건을 다 갖췄네.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안 갖추면 안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재량이라는 뜻 알겠죠? 그 다음에 2인 이상, 2개 이상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면 딱 2개 이상이면 2개 각각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설립등기. 그 다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격이 권리능력이에요. 법인격이 권리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이렇게요. 설립중 법인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법 가서 하면 돼요. 상법 가서 한다. 지금 뭐 아직 설립등기 이거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게 4가지는 외울 수 있겠죠. 순서대로잖아요. 그죠? 비영리, 그 다음에 설립행위 정관 작성, 허가,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 재단은 뭐라고 그랬죠? 재산의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의 단체. 그죠? 그럼 재산의 단체도 똑같아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인데 재단의 단체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뭐 단체를 만들죠. 재산. 그래서 갖춰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5번째로 여기서 재단법인의 실체, 재산의 단체가 된 실체,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재산 있어야 되고 출연은 예컨대 기부 받는 거예요. 기부가 뭔지 알죠? 기부가 그 증여예요. 증여 받아야 돼요. 증여.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증여 규정 47조에서 증여나 유증 규정에 관한 중요. 생전 처분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살아서 죽기 전이에요. 살아있을 때 처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처분은 파는 거 또는 주는 거. 살아있을 때 준다. 이렇게. 그래서 생전 처분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 처분, 돈을 출연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출연, 기부, 증여. 그죠? 출연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예요. 그죠? 근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기부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부.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준해서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죠? 이게 출연이에요, 출연. 그렇죠? 그 다음에 유언. 유언이 뭐죠? 할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증여한다 그랬죠? 유언한단 말이에요. 유언이 모르는 건 없겠죠? 죽으면서, 나 누구누구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유언. 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증. 이거는 유언으로 증여. 이건 유언으로 증여. 그죠? 그러니까는 출연이라는 용어는 법전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출연, 기부, 증여. 그죠?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됐고요. 용어는 이제 다시 뒤에 가서 이제 취소,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 착오는 우리가 첫날 했을 때, 그죠? 무효하고 취소는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저께 한 제한 능력, 그죠? 미성년자 행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착오, 사기, 강박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 취소할 수 있느냐? 저희처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증여를 한 경우, 공짜로 줬죠? 출연자는 기부자예요. 증여를 해준 사람, 기부자. 출연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그 출연의 의사표시, 기부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적극이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고요. 알았죠? 그냥 이 정도만 줄만 쳐놓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뭐 100억을 내놔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뭔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뭐가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나 그 기부의 의사표시를 취소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정도만 해주세요. 끝.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출연. 출연이란, 출연 이렇게 한문인데, 자기 재산상의 손실로 상대방 이득해 하는 이렇게 적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죠? 뭘 내놓는 행위야, 내놓는. 공짜로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이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기부행위, 증여행위, 출연행위 같은 말. 우리가 간주, 의제, 본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말은 계속 되뇌면서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두세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노트에서 말한, 요게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 때 기부받은 재산이 법인에 언제 기속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기속되느냐. 그죠? 그래서 요거 간단히 보겠어요.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요거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48조에 나오는데, 48조.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 우리, 거기 첫날 소유권. 그러니까, 매도인 A가 매수인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넘어가잖아요. 등기. 그죠? 등기를 해야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최경주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재단법인을 만들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예컨대 X재단이다. 그러면 최경주에서 X재단을 넘어가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봐보세요. 생전 처분은 살아서 기부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살아서 기부. 살아서 기부하는 거. 그죠? 생전 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해요. 이때 출연재산은 뭐라고 했죠? 기부된 재산. 그죠? 만약 X 토지를 넘겼다 했을 때는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출연재산이 법인이 설립됐을 때. 그럼 법인이 설립된 때 법인에 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재산이 된다는 것은 귀속이죠. 귀속. 속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속한다. 그러면 법인은 언제 설립된다고 그랬어요? 뭐 했을 때? 에? 아까 거기 허가를 받고 뭐를 해야지 법인이 됐어요? 설립등기. 그죠? 설립등기. 이렇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재산이 된다. 그리고 또 유언은 죽을 때죠. 죽을 때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에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을 다 써놓고 죽으면 유언장 공개하잖아요. 그죠? 요새 뭐 재벌집 막내들 거기서도 뭐 그 회장 죽으니까 유언장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언으로 재산을 내놨을 때는 유언의 효력을 발생했을 때니까 사망시야. 사망시 귀속한다.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일 때 소유권이 귀속되려면 그때 첫날에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그냥 설립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설립 등기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문 보고요. 조문, 보고, 이제 여기 이제 1항이, 여기 1번이 조문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나 민법상 권리 변동, 요기요. 하나만 해보면, 민법상 권리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출연재산이 부동산, 이거 하나만 했어요.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시. 그 다음에 이게 동산일 때는 언제예요? 넘겨줄 때. 내가 부동산 이거 팔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이거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겠지. 그걸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시. 그래서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죠? 귀속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민법상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보겠어요.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등기시 186조에 나오는데, 한번 186조 해보세요. 아직 나중에 와서 아주 자세히 하는데, 우리가 첫날 분명히 배웠잖아요.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그럼 판례가 말하고 막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조문에 있어요. 186조를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186조 거기서 어떻게 써 있어요? 186조. 부동산 186조요. 법률행위 매매 써놓으세요. 법률행위 매매. 부동산도 네모 쳐놓고 부동산 법률행위는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해서 소유권의 변동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 네모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 부동산만 해보세요. 부동산만.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가 48조에서 정한 시기. 48조는 언제? 설립 등기 시였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 186조 등 시기냐. 그래서 여기 때는 설립 등기 시. 냐,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시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서부터 드디어 또 어려워졌어요. 근데 법조문 두 개 여기서 여러분들도 186조 조문 봤잖아요. 그죠? 여기는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등기해야 넘어간다고 해놓고 48조에서는 분명히 설립할 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유언은 사망시고.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례 여기서 여기 생전처분 살아있을 때라고 그랬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게 소유권의 귀속시기요.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시기라면 소유권은 언제 법인으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출연재산이 물권일 때 물권일 때 저기 부동산만 했어요. 부동산 그래가지고 노트를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 제4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요걸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세요.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48조 1항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생전 살아있을 때,
X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자기 소유, 그 등기에서 A 소유라고 등기된 거 있죠? 거기 갑구라네, 그죠? 이 토지의 등기부 A 소유인데 이거를 기부했어요, 기부. 출연행위 기부했다. 기부를 했으면, 여기서 토지 등기부잖아요, 토지 등기부. 그러니까 우리 첫날 했지만, X 소유권 보존 등기 했던 거를, 보존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했다가, X재단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게 그러려면 아까 186조를 강조하면, 그죠? 186조를 강조하면 조문에서 금방 봤지만 이 부동산 등기부에 A에서 보존 등기했다 X자로 소유 등 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조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조문에서는 X재단의 설립 등기.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법인의 설립 등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 그죠? 이때 법인이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립 등기할 때. 이때 소유권이 기속되느냐. 이렇게요. 요건 48조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설립 등기만 하면 넘어가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학설은 볼 필요 없고 판례를 보자. 판례를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이 어려운 게 나오는데 소유권의 관계적 기속이라는 게 나와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게 관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요. 대내적 관계. 그 다음에 대외적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소유권 기속이 달라지는 거를 갖다가 소유권의 관계적 기속이라고 그래. 소유권의 관계적 기속.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그 대내적 관계는 당사자들만 있을 때, 둘. 그러니까 저기서 A하고 X재단, 둘만 있을 때. A하고 X 둘만 있을 때를 대내적 관계라고 그래. 두 사람만. 당사자. 매매라고 그러면 누구. 매도인, 매수인. 그죠? 소비대차다 그러면 대여인, 차용인. 딱 두 사람. 이렇게 당사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건 당사자들 사이. 원고, 피고. 두 사람만 있는 거. 두 사람만 관계. 두 사람의 관계를 대내적 관계라고 하고, 대외적 관계는 여기 말고 제3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A하고 X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관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 민법에 3개가 나와요. 이렇게 재단법인, 명의신탁, 양도담보. 뭐 이런들이 이 어마무시한 걸 이제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게 재단법이에요, 재단법. 그죠? 그래서 대내적, 얘네 둘 사이, A하고 X 둘 사이는 48조 1항에 따라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48조 1항, 여기요. 48조 1항. 그죠? 설립등기. 설립등기 시 재단법인에 기속된다는 거예요. X재단의 소유. 소유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 관계는 제3자가 나타났어요. 즉, 여기서, 제3자란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요. 유언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A가, 저희 그대로 해봅시다. A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저 부동산을 출연했어요. 출연행위를 했어요. 기부했어요. 출연행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X재단에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설립 등기는 파란색 있고, 여기 토지 소유권, 토지 등기가 누구 거였냐면, A의 소유라고 딱 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X재단에, 여긴 X재단하고 A 둘밖에 없잖아요. 제3자가 없죠. AX. 그러니까 언제 소유권이 기속하냐면, 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둘만 있을 때는
48조에서 X재단법인에 이 부동산이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A하고 X만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제3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설립등기까지 해서 X재단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쯤 가서 A가 뭐를 했냐면 A가 이걸 갖다가 B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았다.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A의 소유권 했다가 B한테 여기 보존 등기를 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럼 B는 A하고 X 이외의 제3자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하여튼 A하고 X의 모든 사람, A하고 X의 모든 사람이 제3자예요. 그죠? 제3자. 그럼 제3자와 관계에서는 대외. 이건 대외. 그죠? 제3자가 나타나면 대외예요. 얘네 둘만 있을 땐 무조건 대내고. 둘만 있을 땐 대.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기초를 안 잡으면요. 대내 대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민법에. 그러면 이건 언제 대외고 언제 대외지? 저도 공부할 때 맨날 이거 뭐 언제 대외고 언제 대내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확실하죠? A하고 X 둘만 있으면 대내. 제3자만 나타나면 대외. 그죠? 그럼 아까 대외는 뭐냐면 대외 제3자는 여기서 이때는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48조가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나타나면 186조가 우선 적용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귀속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가 먼저 소유 등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X재단이 아니라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얘 소유 등했잖아요. 그럼 B가 소유권 취득하고 X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취하는 게 판례예요. 소유권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렇게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외워보세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해요? 다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그래서 대내적 관계는 양 당사자만 있을 때고 대외적 관계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는 48조를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립 등기 시 얘네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 시 재단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A가 이렇게 설립 등기 해놓고 B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제3자가 나타났죠. 그럼 B가 소유 등하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봐요. 다르게. 그런 제도들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문제밭이에요. 문제밭. 요거보다 나중에 명의신탁 양도담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다 똑같은데 지금 재단법인에 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얘네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내, 대외.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뭐 예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대내는 둘만 있을 때는 48조랑 재단법인 설립 시. 그 다음에 대외는 186조가 적용돼서 제3자가 먼저 소유 등하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쵸? 이렇게 해서 좀 해보고. 그래서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본 대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출연행위, 기부했어요, 기부. 후, 재단법 설립등기,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재단법인을 설립등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출연재산이 부동산 뭐뭐 있다고 그랬죠? 토지하고 건물, 그죠? 토지하고 건물. 일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출연자가 법인의 설립 등기 후, 출연자는 아까 우리 얘에서 A였어요, A가 법인의 이것도 다시, 이거는 파란색으로 설립 등기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출연자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거예요. 그죠? 매매했다. 이때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노트에서 했었죠?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제3자. 그래서 만약 갑이 부동산을 기부해서 출연이 기부라고 그랬어요. X재단을 설립하고 X재단에 설립등기를 했는데 이건 설립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했는데 갑이 을에게 제3자가 나타났어요. 제3자. 이 부동산을 매도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X재단과 을 중 누가 소유권을 귀속된, 누가 취득하냐. 답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요? 을이라고 그랬죠. 을. 그죠? 을. 을이, 답은 을이에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귀속한다. 답 나왔죠? 그래서 판례. 대내적 관계. 대내적은 둘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출연자와 법인. 대내적 출연자와 법인. 그러니까 출연자는 저기 우리 예로 하면은 갑과 X죠. 둘만 있으니까 대내. 둘만 있으면 대내. 그죠? 그래서는 48조에 의해서 설립 등기 시 재단법인에 귀속되지만 대외적 관계 법인과 제3자만 나타나면 무조건 대외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3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외적. 그죠? 대외적 제3자가 나타났다. 할 때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본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권의 대내적, 대외적, 관계적 귀속이라고 한다. 용어 알겠죠? 법률 용어 잘 체크하고. 요 밑에 읽지 마세요, 이제. 요까지만. 암기. 그러니까 암기가 되려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항상. 이해 좀 됐죠? 어느 정도. 그죠? 설립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첫날부터 그러니까 누적이 돼 있어야 돼요. 첫날부터 입문해서 등기 그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첫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흘러간다 그걸 많이 했으니까 대충이라도 이해되는 거예요. 처음 입문해도. 여러분들 이거 처음 입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그렇다. 나머지는 다 뒤에 가서 하면 돼요. 뭐 제3자 이해소 뭐 이런 것들은 다 뒤에 가서 구술한다. 후에 설명한다. 이것도 채권 이런 거 몰라요. 몰라. 채권도 구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유언으로 하는 건 유언이 어렵거든요. 이게 유언 여기서 포괄 유증이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특정 유증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뒤에 가서 하면 돼요. 지금은 생전에 재단법인 출연한 거 이거 하나만 똘똘하게 해놓으세요. 똘똘하게. 이걸 할 수 있겠죠. 대내 관계, 대외 관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친상 가서 하기로 할 거예요. 친상. 친족 상소. 지금은 어렵다. 친상에서 한다. 그러면 재단법인 출연재산 기속 시기는 결국은 요건 채권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철저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되면은 나중 뒤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대로 요거 그림을 잘 봐보세요. 토지 등기부하고 설립 등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둘만 있을 땐 설립 등기 시, 제3자가 나타났을 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됐죠? 예. 그래서 요건 안 이어도 돼요. 명의시다 양도난번 안 이어도 되고 재단법인만 딱 하고. 그죠? 대내 대외. 예, 요까지 해서 이제 출연재산 기속 시기는 요까지만 하세요. 일단. 됐죠?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55페이지로 가서 여기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이어서 아까 세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또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비법인, 법인 아닌 법인. 아까 설립등기 전, 그죠? 그때.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출연재산 기속 시기 정확히 여러분 쉬는 시간에 연습을 하고 10분 쉬고 여기로 들어가겠어요?